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총 우리 해설이랑 문제 빼고 2개 받으셨어야 돼요. 첫 번째 게 이거 아닌데. 요거 가산요소 오늘 진도 나갈 거 개념 정리 먼저 할 거여서 간략하게 정리된 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할 어디 갔어? 네, 협정. 네, 협정 협약이랑 주에 정리된 거 파일 그 2개 받으셨으면 됐고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기본 강의를 물론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들은 지 좀 되신 분도 있고 해서 오늘 이제 가산요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차례인데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개념을 한 번 더 이론을 빠르게 한번 쭉 훑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산요소 첫날이어서 사실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 보통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 남는 시간에 문제 좀 풀고 세 번째 교시 때 협정에 대한 거, 이것도 양이 좀 방대한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협정의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여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루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압축 정리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압축 정리 강의 들으신 분 없고, 이게 제가 관세평가 구조 정리라고 해서 테마 강의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했던 교환인데요. 사실 지금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모든 이론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최대한 좀 컴팩트하고 좀 빠르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거를 좀 빠르게 한번 훑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가산요소 지금 시작하지만 이후에 챕터가 바뀔 때마다 요걸로 한번 개념으로 쭉 훑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취지가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이론을 너무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로 최대한 빠르게 훑고 지나갈 거고, 특히 이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요소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쓰는 시간보다는 개념 설명에 쓰는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요소 우리 6가지 있어요. 가산요소 6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수수료 중개료인데 구매 수수료는 제외하죠. 두 번째가 용기 포장 비용, 세 번째 생산 지원비, 네 번째 권리 사용료, 다섯 번째 사후 기소기익, 여섯 번째가 운임 보험료였어요. 거의 이제 관세 평가 과목의 한 70-80%를 이제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 요소는 하나하나마다 물론 경중은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고의 부분은 있지만 정말 관세평가 과목 자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산 요소 첫 번째 이제 수수료 중개료부터 빠르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법정 가산요소죠. 그렇지만 구매 수수료는 가산요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와 중개료가 발생할 때 뭐 가산요소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부여하는 금액이죠? 대리인한테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중개료는 중개인한테 발생되는 비용이고, 그러면 이제 대리인은 뭐고 중개인이 뭔지에 대해서 1번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총 이제 3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판매 대리인, 구매 대리인, 중개인이죠. 자, 중개인은 중개료에 발생되는 항목일 거고, 일반적인 수수료는 이제 판매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구매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말해요. 자, 우리 협정 해설 2.1에서는 이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첫 번째, 판매 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고, 당연하죠.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수령하고, 보관 및 운송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애.
구매 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고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전달하거나 샘플을 수집하거나 물품을 검사 혹은 보험이나 운송, 보관을 주선하는 당사자, 구매 대리인이라 하고요. 이 구매 대리인에게 발생되는 수수료는 우리는 법정 가산 요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개인은 뭐냐? 구매자, 판매자 양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에 역할을 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정의 규정은 여러분들 판매 수수료나 구매 수수료, 중개료가 나올 때는 요 정의 개념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 부분에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고 하면 의 부분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에 대한 평가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수수료는 어떻게 평가 처리하냐? 첫 번째, 판매 수수료가 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이때는 우리 항상 물품 가격에 포함이라는 게 나오면은 관세평가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판매 수수료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때 이제 법정 가산 요소로서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구매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산 요소는 아니고, 하지만 이 구매 수수료가 송품장 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법정 공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명목의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수수료가 따로 구분 산정되어야 구매 수수료 인정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 두 부분. 이 두 부분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송품자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로 구분 산정이라고 하니까 이 개념을 공제 요소 쪽에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품장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따로 구분될 수 있으면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송품장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따로 구분 산정 되더라도 법정 공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추가로 송품장 가격 말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구매 수수료 말고 다른 명목의 비용들이 함께 발생했어. 그때는 이제 따로 구분 산정되어야지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을 과세 가격으로 가산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중개로도 마찬가지죠. 물품 가격에 포함되면은 당연히 평가 처리 이슈 발생 안 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가산 요소로서 과세 가격에 포함하죠. 중개 수수료 분담.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문제로 많이 다뤘고 오늘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에도 나와 있죠. 중개 수수료 분담,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은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에 한해서 이제 가산 요소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중에는 1,500 더 하신 분 없죠? 네, 500만 더 하셨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대리인의 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 과세하면은 문제가 발생 안 돼. 근데 구매 수수료는 우리 과세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매 수수료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는 과세관청에서도 이제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자가 자기 구매 대리인을 수출국으로 보내서 이제 판매자를 물색하거나 샘플을 수집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한테 발생되는 비용은 이 비용을 이제 구매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 가산 요소로 보지 않는데 그러면은 얘의 역할이 뭐냐? 얘의 역할에 따라서 이 B-를 구매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실상 판매자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교환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매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자기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거래 가격을 통제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리점 계약서, 그 다음에 구매 대리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판매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혹은 구매 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과연 적절한지를 고려해서 얘가 구매 대리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실제로 구매 수수료를 가산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취지는 뭐냐? 얘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필요에 의해서 뭐 수출국 혹은 뭐 제3국에 이제 구매자의 뭐 친한 친구라고 합시다. 구매자와 좀 가까운 사이에 있는 당사자를 껴서 실제적인 구매자의 활동을 대리하게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수수료는 법정 가산 요소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가격을 통제해, 그리고 특정 리스크를 부담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얘는 어떠한 그 리스크도 부담 안 하고 얘는 그냥 얘를 대리하는 거예요. 얘를 대리하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뭐 리스크를 부담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둘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은 이 둘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껴서 물론 의사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가격을 지가 통제한다던가, 혹은 특수관계가 있어요. 누구랑? 얘네 둘이. 얘네들이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과연 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송장을 재발행한다. 송장을 재발행한다는 의미는 그 두 번째 체크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 송장 재발행, 두 번째 소유권. 얘가 얘한테 송장을 발행하고 얘가 얘한테 또 송장을 한 번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소유권을 얘는 얘한테 이전한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얘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전이 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얘가 소유권까지 이어받았는데 과연 구매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다? 구매 대리인이 아니라 얘가 사실상의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물건값이 1000인데 구매 수수료가 50이 발생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구매 수수료니까 B 입장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세관 입장에서는 아니 B 역할을 보니까 이런 거 다 맞네. 그러면은 이거를 간접지급액으로 봐서 과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수수료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구매 수수료 중개료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용기 포장 비용 할게요. 여러분들 용기 포장 비용 어때요? 용기 포장 비용 좀 쉽나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용기 포장 비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용기 포장 비용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수입 물품과 이제 동일체로 취급되는 경우, 두 번째가 동일체로 봅시다. 동일체로 취급되는 경우, 두 번째가 뭐죠?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반복 사용되는 용기가 있죠. 세 번째는 포장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수입 물품과 이제 동일체로 취급되는 경우, 포장 비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포장 비용은 발생되는 비용을 뭐 다 가산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이제 용기랑 포장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기, 그럼 이 두 개는 용기예요, 용기. 1번과 2번은 용기고, 세 번째는 포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용기랑 포장의 차이가 뭐냐? 용기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를 수입해서 그대로 이제 재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이 용기가 함께 반드시 같이 판매가 돼야 됩니다.
국내에서 반드시 물품과 용기가 같이 판매돼야 되고, 근데 얘는 반드시 포장은 5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은 국내에서 이제 이 포장 상태로 판매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시계 같은 거 시계 케이스에 담아서 들어오잖아요. 그 시계 케이스 100개를 수입하는데 100개가 그냥 시계 케이스 안에 뭐 그림을 못 그려요. 시계 케이스가 동그랗다고 칩시다. 이렇게 동글 한 100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시계를 구매자는 이 시계를 수입하는 거겠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수입하는 거고, 이때 여기서 용기는 뭐냐, 이 시계를 담고 있는 동글뱅이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포장은 뭐예요? 포장은 이 종이 박스, 이 동그란 케이스들을 다 그냥 아무런 포장도 안 하고 수입하진 않잖아요. 이 동글뱅이 100개를 총 함께 아우르는 이런 뭐 종이 박스 이런 데 같이 포장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용은 포장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장된, 만약에 종이 박스로 포장됐다고 하면 이 종이 박스 채로 국내에서 판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포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계를 용기에 안 담아서 판매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용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기 안에서도 이제 동일체로 취급되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용기랑 포장의 개념은 이렇고,